One of the reasons why we might be suffering is that we are surrounded by snobs. Now, in a way, I've got some bad news, particularly for anybody who's come to Oxford from abroad. There's a real problem with snobbery because sometimes people from outside the UK imagine that snobbery is a distinctively UK phenomenon fixated on country houses and titles. The bad news is that's not true. Snobbery is a global phenomenon. We are a global organization. This is a global phenomenon. It exists. What is a snob? A snob is anybody who takes a small part of you and uses that to come to a complete vision of who you are. That is snobbery. And the dominant kind of snobbery that exists nowadays is job snobbery. You encounter it within minutes at a party when you get asked that famous, iconic question of the early 21st century, what do you do? And according to how you answer that question, people are either incredibly delighted to see you or look at their watch and make their excuses. Now, the opposite of a snob is your mother. Not necessarily. 제7강 엄마가 알아야 하는 몇 가지 진실들. 지난주와 이번 주는 뭐랄까 은근히 철학적 내용들이 많죠.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요, 미물인 식물이나 곤충도 그것에 관해 연구하고 자신만의 철학이나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키운다면 아무 생각 없이 키우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잘 되지 않을까요? 곤충을 키우는 어떤 분이 유튜브에 곤충들을 가지고 장난치거나 학대하는 영상이 올라오자 곤충들도 고통을 느낄 수 있다며 분개하시더라고요. 하물며 우리 아이들은 만물의 영장이지 않습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번 기회에 생각을 깊이 정리해 놓으시면 어느 순간 사사로운 실행들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이렇게 해주세요. 학습 지도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행위조차도 철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천지 차이죠. 없는 사람은 조금만 힘들어도 무너지기 쉽습니다. 마치 모래 위에 쌓은 성 같은 거죠. 자, 이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볼까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자주 나오는 대사가 있죠?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 어떤 거부터 들을래? 엄마가 되는데도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거부터 들으실래요? 저는 맛있는 걸 먼저 먹으니까 좋은 소식부터 말하겠습니다. 엄마가 된다는 건 생애 최고의 일입니다. 사실 원한다고 다 될 수도 없죠. 저도 엄마가 되기를 몇 년간 고대하고 기다렸고, 난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할 때쯤 기적같이 좋은 소식이 찾아왔어요. 통계에 따르면 임신을 원하고 시도했을 때 가능성은 100%가 아니라 20에서 30% 정도랍니다. 갈수록 늘어가는 난임과 불임의 이유로 간절히 아이를 원하지만 가질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 내게 자녀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행운입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는 둘째 불임률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해요. 여러분에게 현재 둘째, 셋째, 넷째 아이가 있다면 그건 온 세상을 다 가졌다 해도 될 만큼 큰 축복이죠.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녀를 잘 키운다는 건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온 힘과 정성과 마음을 다해 길러도 어긋날 수 있는 정말 힘든 일이 육아이죠. 또한 엄마가 된다는 건 세상에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주 멀리 길게 봐야 하는 일이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엄마가 된다는 건 자식들이 정말 대견하게 커서 내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 흐뭇하게 미소 지을 수 있게 하지만 남은 자식이 너무나 걱정이 되어서 차마 눈을 감을 수 없게도 하죠. 그럼 이제부터는 자녀들이 우리 인생의 기쁜 소식으로 남게 하기 위해서
엄마들이 알아야 할 몇 가지 진실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녀들은 먼저 당신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느껴야만 당신의 말을 잘 듣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세계적인 철학자이자 작가인 알랑드 보통은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치장하고 성과를 내는 모든 일은 타인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인간은 벌거벗고 태어났을 때 원초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태어난 순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지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배부르게 먹여줍니다. 바로 그때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무의식적으로 이런 사랑을 갈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하죠. 그렇다면 과연 엄마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아이가 엄마 말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아마 그 아이는 엄마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사랑의 대상을 옮기거나 그 대상을 찾을 수 없을 때는 정신적인 공허함을 이기지 못하고 회피나 일탈의 세계로 빠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사랑을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듬뿍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진실은 좋은 엄마가 되는 것은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가의 문제입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엄마의 what to do가 아니라 who you are, 즉 존재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육아에 있어서 아이들을 언제 재우느냐, 무엇을 먹이느냐, 어느 학교를 보내느냐,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 아이들에게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알랑드 보통이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강연한 내용을 보면 재미난 비유가 나옵니다. 인생이 괴로울 땐 주로 주위에 속물들이 많을 때라고 해요. 여기서 속물이란 인간에게 있는 한 가지를 가지고 그 사람의 전체를 평가하는 사람이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걸 보고 그 사람이 정말 고급진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우리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간 것을 가지고 우리는 우월한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는 이런 류의 사람들을 속물이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생을 종합적으로 못 보고 한 부분만 보면서 그 사람의 인격이나 지위를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지금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자, 그렇다면 속물의 반대는 누구일까요? 바로 엄마랍니다. 옥스퍼드 대학생들이 이 답을 듣고 3초 뒤 빵 터졌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자신들이 경험한 엄마는 좋은 대학가라고 푸시한 속물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았나 봐요. 아무튼 알랑드 보통에 의하면 속물의 반대말은 엄마라는 거죠. 앞서 말했듯이 엄마는 조건 없는 사랑의 원형이니까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감격하며 사랑으로 돌보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무조건적인 사랑을 갈망합니다. 솔직히 어른인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조건 없이 그냥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런 존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엄마밖에 없습니다. 저희 엄마가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제가 감기 걸려서 못 간다고 전화드렸더니 안 와도 괜찮으니까 몸 따뜻하게 하고 밤에 찬바람 쐬고 돌아다니지 말고 얼른 약 사다 먹으라고 하시더군요. 여러분이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다면 자녀에게도 전달해 주어야 하고요.
만일 내가 충분히 받지 못했어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충분히 느끼게 해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영유아 시기에는요. 엄마의 이런 존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평생을 심리적, 정서적 결핍을 느끼며 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정서적 결핍은 앞으로의 인간 관계뿐 아니라 학습에도 매우 큰 영향을 주게 되며 심할 경우 일탈을 넘어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엄마는 자녀에게 무엇을 해줄지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물들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존재로 기억되는 게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무엇을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면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부잣집 자녀들은 무조건 잘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그 옛날 가난한 시절에도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부모 밑에서 오히려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온 걸 보면 존재가 더 중요한 게 맞습니다. 세 번째 진실은 육아는 당신의 인생에서 그 어떤 것보다 당신의 핵심 가치를 드러냅니다. 만일 어떤 엄마가 밖에서는 교양 있고 예의 바르며 친절하고 배려심 넘치는데 집에선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고 화내고 잘 참지 못하며 막말을 일삼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의 본질은 어디에 더 가까울까요? 사실 아이들 앞에서 엄마는 무장해제됩니다. 집 밖에서의 체면과 멋진 척이 집에 들어오면 허물벗듯 사라지게 되죠. 아이가 태어났을 때 베풀었던 헌신적인 사랑도 아이가 자라면서 슬슬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이와의 관계에서 제어 장치는 그 사람의 평소의 성품이나 인격밖에 없는데 사실 집안에서는 그것을 가동할 만한 여력이 없죠. 이미 밖에서 다 써버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는 원초적인 인간으로 돌아가 자신의 민낯을 보여주기 십상입니다. 하루 중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들과 행동을 추려낸다면 그것이 바로 그 엄마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아동학대 사건을 보면 그 아이의 엄마, 아빠, 더 나아가 할머니, 할아버지는 밖에서 만나면 얼마나 선량하고 모범적인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치만 그 아이에게는 악마 같은 사람이었죠.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육아의 과정에서는 나의 성품과 인격과 인간에 대한 철학과 본심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데 그게 진실이자 핵심인 거죠.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진실들. 첫째, 자녀들은 먼저 당신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느껴야만 당신의 말을 잘 듣게 된다. 둘째, 좋은 엄마가 되는 것은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가의 문제이다. 셋째, 육아는 당신의 인생에서 그 어떤 것보다 당신의 핵심 가치를 드러낸다. 저는 이 세 가지 진실을 마주하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엄마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육아가 정말 어렵고 힘들다고 느껴진다면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왜냐면요, 자녀들이 언제까지나 아이가 아니니까요. 어느 정도 크게 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알 수 있게 되죠. 오늘 배운 세 가지 진실을 마주하시면서 자녀들에게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